안녕하세요. 웨스턴병원의 닥터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알러지 증세냐, 감기 증세냐, 그리고 항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생체 이론 중에서 배터리 이론과 염증의 이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곳에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거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시동이 안 걸려서 친구를 불러다가 배터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갈 곳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깜빡 잊고 차를 추운 곳에 놔두고 들어가서 잘 자고 나와서 그날 아침 일을 가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긴 일이라서 알아보고 해서 배터리를 갈고 해서 제가 어떻게 일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겠지만 배터리라는 것은 용량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3년짜리가 되면은 3년이 거의 다 될 쯤 되면은 배터리가 닳아서 시동이 안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5년째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이 거의 다 돼간 어느 한순간 배터리가 잘 안 걸려서 고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그날 당장 배터리를 바꾸지 않으면 그 다음날 저처럼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생체 이론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냐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몸의 장기 기능도 이런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 기능도 이렇습니다. 5년째 배터리라도 5년이 다 돼갈 때쯤 되면 몇 달을 남겨놓고 그 배터리의 용량의 90%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10%로 몇 달을 잘 지내다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면 그 배터리는 완전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장기도 오랫동안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고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 기능이 그렇습니다. 크레아틴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신장 기능을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장 기능이 1.0 미만이면 괜찮다고 그러고 GFR이라고 그러죠. 그 신장이 얼마나 피를 걸러내느냐 1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장 기능이 좋다 나쁘다 하는데 신장 기능이 6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70년 동안 잘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피 검사를 했는데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이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장 기능을 잘 테케어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신장 기능이 거의 나빠져서 투석을 해야 된다는지 뭐 이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빨리 신장과 의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치의 말고도 다른 한 의사가 신장 기능을 잘 검색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신장 기능이 너무 나빠져서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또 뭐 organ transplant라고 그러죠. 그 신장을 갈아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염도 어느 분들 잘 관절이 하나도 문제없이 잘 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절염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면 관절이 굉장히 상해 달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아팠던 것이 조금은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또 얼마 안 있다가 관절염이 심해지고 통증이 다시 찾아오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암도 시작할 때는 20년,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담배를 시작하였는데 암이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암 조직이 생기는 것은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암 조직이 하나가 생기면 그 후로부터는 암이 빨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체도 배터리 같이 한동안 잘 나가다가 제대로 체크업을 못하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나빠져서 고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신장 기능이 나쁘거나 또 관절염이 끼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정기적 체크업을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조금밖에 안 나빠졌을 때 혹시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걸 하셔서 예방을 하시거나 치료로 들어간다거나 또 하는 운동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장 기능이나 관절이나 또 암 같은 것도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염증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의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염증이 아마 암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흡연하신 분들은 그 담배의 니코틴이라든지 또 거기에 섞여 있는 물질들이 폐에 닿아서, 기관지에 닿아서 그 기관지에 그 세포에 핵물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시작이 염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뱀이 담배진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담배진이 뱀의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따갑고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뱀은 담배밭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담배진이 뱀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뱀 피부에도. 그 담배가 폐로 들어가거나 기관지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것들이 상당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20년, 30년 하고 난 다음에는 기관지에 붙어 있는 세포라든지 또 폐에 있는 어느 세포가 담배 연기에 오랫동안 그 노출이 된 나머지 그 세포에서 핵물질의 변화가 나와서 암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자, 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암이나 위암은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암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염증을 많이 유발시키는 음식을 먹는다면 암이 생기는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특히 나이 드신 의사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프랙티스를 오랫동안 하면서 몸소 실험한 이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의사분들은 아스피린을 한 40대부터 계속 먹는 분을 봤습니다. 그 이유인즉 아스피린은 소염제 계통의 약입니다. 소염 진통제라고 그러죠. 하지만 소염제 역할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염증을 유발시키는 음식을 먹더라도, 그래서 장이 염증이 있더라도 이 아스피린이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이분은 장암에 적게 걸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폐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을 많이 하시거나 레디에이션을 받으시거나 또 레이단 가스라는 것도 있죠. 제2의 폐암의 발암 요인입니다. 이런 것이 노출이 될 때에는 저희가 아스피린이나 또는 어떤 분들은 셀레브렉스를 가지고 연구를 한 분도 계십니다. 셀레브렉스도 소염 진통제이죠. 그러니까 셀레브렉스나 아스피린을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렇게 먹고 이래서 폐암이나 또 장암을 방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스피린이나 셀레칵셉, 그러나 셀레브렉스가 암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은 그 원인이, 바람의 원인이 염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스피린을 먹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아는 많은 의사들 중에 특히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이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스피린이나 셀레브렉스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심 걱정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나오게 합니다. 호르몬 같은 것이 염증을 유발시키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나올 때는 여러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염증이 장기에 오래 영향을 끼치면 그것이 변해서 그 세포에, 어느 세포에 핵물질이 변질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첫째, 근심 걱정은 적게 해야 되고요. 만일에 한다면은 소염제 같은 것을 복용을 하시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체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굉장히 건조하고 무의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론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상기하셔서 또 이 비디오를 한 번 더 보시든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아마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생체 이론 중에서 배터리 이론과 염증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웨스턴 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닥터 허였습니다. 감사합니다.